것처럼, 죄를 지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좌파 비위나 맞추고 그걸 무슨 우리의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냉전 수구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이 기회주의적, 투항주의적 이렇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잘못했어요. 첫째,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핵무장을 해도 설마 속겠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나? 우리는 놀자.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부터 포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큰 범죄가 있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사형으로 다스려야 될 범죄입니다. 국군포로 6만 명을 적진에 남겨놓고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국군포로 돌려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북한에 하지 않았다. 김일성, 김정일은 끝까지 대남 공작을 해가지고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데리고 갔다. 이 차이 아닙니까? 지구상에서요, 어느 나라도 육개사단 6만 명의 국군포로를 적진에 남겨놓고 송환 노력을 안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니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 도대체. 더구나 잘 살면서 힘센 나라가 되었는데 6만 명. 우리는 북한에 가겠다는 포로는 다 보내줬습니다. 남한으로 오겠다는 국군포로 6만 명을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좌파가 우파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김정일이는, 김일성은 끈질기게 공작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보이던 이인모까지 데려가고 63명의 비전향 장기수, 자기들 보면 애국자지. 그러면은 여간 이론 무장이 안 된 사람 같으면, 이야, 북한이 대단하다. 삼국시대로 말하면 북한이 저 신라 같은 나라구나. 대한민국은 저 백제 같은 나라. 잘 먹고 잘 살지만 분열돼가지고.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북한의 미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미학이 북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한국. 문제는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우파 정권 시절에도 박근혜의 국방부도 이명박의 국방, 이 문제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탈출한 사람이 80명, 가족이 한 400명 한국에 와 있습니다만 여기 와서 다 찬밥 신세요. 북한에 남아있었던 6만 명의 국군포로는 어떻게 죽어갔느냐? 3대 노예 세서방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손자가 나면 손자. 3대가 다 아우지 당황해서 지금도 아마 손자 대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몽골의 군율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생겼다. 포로를 구출하는 작전을 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면 전원 사형시켰습니다. 전원.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 로마 군대는 전원 사형보다는 그런 부대는 딱 세워놓고 10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추첨해가지고 10명 중에 1명 딱 걸리면 때려 죽였어요. 대한민국 군대. 왜 이렇게 됐냐? 이게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안보 문제, 그건 미국이 다 알아서 하겠지. 미국이 다 알아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적을 적으로 보지 않게 되는 거죠. 적을 미워해야 이 나라를 적개심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적을 미워하는 것도 그 미국이 해줄 거다. 나는 적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적과 친하게 지내면 오히려 더 근사하게 보인다. 양심가처럼 보인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이 약해지고 따라서 간첩 수사도 힘을 들이지 않고 더 나중에는 간첩도 친구로 보게 돼요. 이게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김정은과의 이상한 관계가 지금 형성된 거죠. 그걸 딛고 우리가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될 나라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대우하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히틀러를 대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최근까지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의 음악은 연주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바그너가 히틀러한테 영향을 줬다. 히틀러가 좋아한 작곡가가 바그너니까 바그너 음악 안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서울 건국 70주년 행사로 기려야 될 광복절 행사 때 서울시청에서 음악회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북한 작곡가의 노래 아니었어요? 낙곡가의 곡을 연주한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여기서 어디서 출발했냐? 결국 한미동맹의 부작용이죠.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좋은 거 뒤에는 반드시 나쁜 게 붙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1977년에 카터가 주한미군을 뺏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을 그때 뺐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로 만들었을 거예요. 국민들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꾸 데모한다는 보고 올라오면은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는 데모 없어지지 않을 거야. 주한미군이 있는 한 안보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데모해가지고 깨부수고 하자. 이런 풍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한국의 우파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도 놓쳤다. 그러면서 만만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거와 연관된데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상대악 정도로도 안 가르쳤어요. one of them으로 가르쳤습니다. 공산주의 있을 수 있다. 공산주의에도 장점이 있다. 공산주의는 절대악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독재 이념 중에서 최고봉이 공산주의입니다. 또 전향자가 가장 적은 정치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하다가 전향한 사람 찾기 힘듭니다. 찾으면 신문에 납니다.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꾸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다 해가지고 신문이 납니까? 그만큼 공산주의에 물들면은 전향이 어렵습니다. 절대악입니다. 절대악. 아니 인간으로 보지 않으면은 미꾸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추어탕 잡수죠? 추어탕에 대한 미꾸라지에 대한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을 말살하는 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이런 정치 이념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절대악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그거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근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 다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이것도 민족주의 선동의 하나인데 한자는 외국어다. 한자는 어렵다. 한글을 쓰는 사람은 민족주의자다. 한글 쓰는 게 독립운동이다. 해가지고 한자를 말살했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갔어요. 한글 전용으로 간 게 왜 정치적 의미가 있느냐. 동아시아에서 한자 말살 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이 시작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죠. 그 사람들은 한자를 아는 사람은 지배계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되는 부조입니다.
국어사전 보면 70%는 한자어로 쓰게 돼 있고 30%는 한글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써야 돼요. 같이 쓰지 않으면 70%의 한자어는 완전히 암호가 됩니다. 지금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박사 논문, 학위 논문, 한글 전용으로 된 논문을 내가 읽어보려고 해도 읽을 수야 있죠. 의미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면 고급 학문이 발달합니까? 한글 전용 40년에 의해서 한국어가 망가지고 한국어가 망가지니까 한국인의 사고 구조가 망가지고 퇴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한자어는 개념어가 많지 않습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야 되는데 1차원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럴 때 선동이 들어가면 금방 먹힙니다. 선동,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약해진 것은 어휘력의 약화와 직결됩니다. 어휘력이 약하면은 선동에 넘어갑니다. 선동에.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자주 국방 의지가 약화되었다.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언어 능력이 약화되고 그게 선동에 잘 넘어가는 국민이 되고 말았다. 그래야 오늘 한국에서